안녕하세요. 공방숲의 수풀입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받으신 재료와 도구에 대해 알아볼게요. 수업 준비물 패키지는 베이직 패키지와 풀 패키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베이직 패키지를 선택하신 분들은 기본 도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개인 준비물인 가위, 니퍼와 함께 코바늘 4호, 겸자 가위, 그리고 돗바늘을 준비해주세요. 그럼 받으신 패키지 박스를 열어 동봉해드린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빠진 준비물이 없는지 저와 함께 확인하고 각 도구들이 수업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짧게 이야기할게요. 먼저 코바늘 4호, 인형 조각을 이어줄 바느질용 돗바늘과 리본 자수바늘, 솜을 채워줄 겸자가위, 그리고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 준비물 가위가 인형 만들기에 사용될 도구들입니다. 호랑이로 변신할 뜨개실은 주황, 회색, 그리고 하늘 노랑, 검정 흰색으로 준비했고요. 처음이신 분들이나 인형 만들기 전 연습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연습용 실도 함께 준비했어요. 호랑이 형태를 잡아줄 방울손, 장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키링과 볼체인, 키링 연결을 위한 개인 준비물로 니퍼를 준비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도안과 바느질할 때 위치를 표시해줄 시침핀 5개. 이렇게 호랑이 만들기에 필요한 도구와 재료를 확인해 봤는데요. 사용되는 도구들에 대해서는 각 챕터별 수업에서 한 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재료와 도구가 잘 도착했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상이 있다면 작가 메시지로 말씀해 주세요. 그럼 이어서 3장 연습 수업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수풀입니다. 이번 연습 수업에서는 호랑이를 만들기 전에 코바늘과 실 잡는 방법, 뜨개 기호를 나열해둔 도안 보는 방법, 인형을 만들 때 사용하는 뜨개 방법을 5챕터로 나누어 알아볼 건데요. 코바늘과 실 잡는 방법부터 시작해 볼게요. 코바늘과 연습용 실을 준비해 주세요. 코바늘이 처음인 분은 코바늘과 친해지는 시간이고, 경험이 있는 분은 이 시간을 통해 복습하시거나 사용하는 방법이랑 비교해 볼 수 있고, 또 새로운 뜨개 방법을 배워보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 제 경험으로 코바늘 뜨기 시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실이랑 코바늘을 편하게 잡는 것 같아요. 사용하지 않던 손 근육을 쓰기 때문에 적응하기 전까지는 손이 살짝 아플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즐거운 취미생활을 해야 하니까 제일 편하게 실과 코바늘을 잡는 방법을 익혀야 해요. 그럼 기본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제가 보고 경험해본 것도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실 잡는 방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 끝부분은 꼬리실이라고 이야기할 건데요. 오른손으로 꼬리실을 잡고 왼손 손바닥이 보이게 펴서 새끼손가락 안에서 밖으로 실을 한번 감아주세요. 그대로 두 번째 손가락에 똑같이 감아주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른손으로 꼬리실을 잡고 왼손 손바닥이 보이게 펴서 새끼손가락 안에서 밖으로 실을 한번 감아주세요. 그대로 두 번째 손가락 안에서 밖으로 감아주세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이번엔 꼬리실을 3cm 정도 남기고 가운데 손가락하고 엄지로 잡아주세요. 네 번째 손가락이랑 새끼손가락은 가볍게 접어주시면 돼요. 간혹 영상처럼 꼬리실을 남겨둔 상태로 실을 잡고 감아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강생들이 헷갈리는 부분이었어요. 새끼손가락에 꼬리실이 감겨있고
실타래에서 나온 실을 잡는 게 아니라 새끼손가락에 실타래에서 나온 실이 감겨 있고 엄지와 가운데 손가락으로 꼬리실을 잡아야 해요. 인형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실은 두 번째 손가락에 걸린 실이에요. 실 길이가 너무 길거나 짧으면 코바늘이 실을 걸어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손가락 2마디 길이 정도로 남겨서 사용해요. 이게 기본으로 잡는 방법이고 각자 맡은 역할도 있는데 두 번째 손가락은 지렛대 역할이에요. 사용하는 실이 너무 길거나 짧으면 손가락을 위아래로 움직여서 실 길이를 맞춰줘요. 사용하는 실이 헐거우면 코바늘에 잘 걸리지 않고 억지로 걸다 보면 실이 갈라지고 엉켜서 상하게 돼요. 항상 실은 적당하게 팽팽한 느낌으로 잡아주는 게 포인트예요. 새끼손가락하고 네 번째 손가락은 실을 사용할 때 헐거워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인데요. 손에 열이 많거나 실이 너무 팽팽한 느낌이 들어서 만들기가 힘들면 이렇게 새끼손가락이랑 네 번째 손가락 사이에 실을 넣어서 사용하면 돼요. 그냥 실을 잡고 사용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 손가락에 두세 번 감아서 잡고 사용하는 분도 있어요. 다음으로 코바늘 잡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연필 잡듯이 이렇게 잡아주고 다른 하나는 칼 손잡이 잡듯이 잡아주는 방법이에요. 저는 보통 연필 잡는 방식을 많이 쓰는데 필요할 때는 칼 손잡이 잡듯이 잡아주는 방식도 사용해요. 칼 손잡이 잡듯이 잡아주는 방식을 사용할 때는 실을 두 번째 손가락 밖에서 안으로 감아서 사용해요. 이렇게 실 잡는 방법이나 코바늘 잡는 방법은 상황이나 만드는 사람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쓸 수 있어요. 다양하게 잡아보고 편한 방법을 찾아보세요. 코바늘 뜨기는 실, 코바늘과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은 만드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인형을 여러 번 만들어 보면 해결이 된답니다. 완성작이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으니까 많이 만들어 보세요. 그럼 다음 챕터에서는 도안을 보면서 뜨개 기호와 도안 보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잠시 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수풀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뜨개 기호와 도안 보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동봉된 도안을 준비해주세요. 복잡해 보이기도 한 뜨개 기호들은 뜨개 방법과 순서를 정리해 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 짧은뜨기를 X 모양으로 정하고 도안에 6X로 표시되어 있으면 짧은뜨기 6번을 해주면 돼요. 준비한 도안을 보면 사용된 기호 아래에 다양한 기호들과 의미가 적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1번 사슬코, 동그라미 모양을 기호로 사용해요. 쓰임에 따라 기둥코라고 말해요. 그 아래 2번 빼뜨기는 동그라미에 색이 채워진 모양이고 원형뜨기 할 때 기둥코와 한 세트로 사용해요. 3번 짧은뜨기는 X모양을 사용하고 더하기 모양으로 사용하기도 해요. 4번은 짧은뜨기로 코 늘리기 하는 기호이고 한 코에 짧은뜨기 2번 해주는 거예요. 기호를 조금씩 다르게 만들기도 해서 해석할 때 잘 봐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V로 사용하는데 V 모양의 짧은뜨기 기호를 하나 얹어 표시하거나 2개를 얹어 표시하기도 해요. V가 있으면 코 늘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번의 지붕 모양은 코 줄이기로 두 코를 하나로 모아주는 거예요. 코 늘리기처럼 지붕 아래에 짧은뜨기를 표시해 주기도 하고 저처럼 지붕 모양으로 표시하기도 해요. 6번의 앞 이랑뜨기는 한 코에 거실 한 가닥만 걸어서 짧은뜨기 해주는 거예요. 7번 T 모양의 기호는 긴뜨기, T 모양의 가로선이 들어간 기호는 한길 긴뜨기예요. 짧은뜨기, 긴뜨기, 한길 긴뜨기 순서로 완성했을 때 길이가 길어져요. 이 기호들은 다음 챕터에서 실과 코바늘로 직접 만들어 보면서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점선으로 표시된 박스를 보면 도안 보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막대 모양은 실 색상과 최종 단수, 1단은 만들어야 할 단의 개수, 시작코가 원형코인지 사슬코인지 표시되어 있고 동그라미는 사슬코, 여기서는 기둥이라고 이야기할게요. 그 옆에 6X는 만들어야 할 짧은뜨기 코 개수, 채색된 동그라미는 빼뜨기 코,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코 개수예요. 아래 호랑이 몸을 보면 원형코로 시작을 하고 1단은 6코, 전체 코 개수는 6코예요. 코라고 이야기하는 건 뜨개 개수예요. 이 코들이 모여서 단이 되는데 여기서 기둥코와 빼뜨기는 전체 코 개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것도 실제로 만들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3단을 보면 괄호 안에 1XV 그리고 6회 반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2단에서 만든 12코에 짧은뜨기 1코, 코 늘리기, 1코, 코 늘리기를 한 번씩 반복해서 6세트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7단을 해석해 볼까요? 앞 1항뜨기 1XV, 2XV, 5회 반복, 1X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코부터 거실 한 가닥만 걸어서 앞 1항뜨기로 한 코 만들어주고 두 번째 코에 코 늘리기 해주고 세 번째 코부터 순서대로 2코, 코 늘리기, 2코, 코 늘리기 한 번씩 5세트 해준 다음 한 코를 만들면 돼요. 어떠세요? 뭔가 수학적이고 암호 해석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말로 설명하기보다 실전에서 만들며 이야기하는 게 더 잘 와닿겠죠. 뜨개 기호와 도안 보는 방법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챕터에서는 만들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잠시 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수풀입니다. 이번 챕터는 드디어 인형 만들기에 필요한 뜨개 방법을 연습해보는 시간이에요. 먼저 사슬뜨기를 만들면서 코바늘이 실을 걸어오는 연습을 해볼게요. 연습용 실과 코바늘을 준비해주세요. 먼저 실을 잡아볼게요. 실 잡는 방법에서 배운 대로 꼬리실을 잡고 왼손을 펴서 새끼손가락 안에서 밖으로 한번 감고 두 번째 손가락으로 와서 같은 방향 안에서 밖으로 감아주세요. 가운데 손가락과 엄지로 실을 잡고 남은 손가락은 살짝 접어주면 실 잡기는 끝이에요. 여기에 사슬코를 만들 건데 그 전에 사슬코 매듭을 만들어줘야 해요. 사용하는 실을 살짝 당겨서 꼬리실 위로 꼬아 얹어주세요. 꼬리실 위에 겹쳐지고 겹쳐진 부분을 잡아주면 원형코가 생겨요. 코바늘을 잡고 원형코에 코바늘을 넣으면 실은 코바늘 아래, 코바늘은 실 왼쪽에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코바늘을 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감아주고 코바늘 끝에 실이 걸리면 그대로 끌고 와서 원형코를 통과해주세요. 그리고 꼬리실을 당겨주면 코바늘에 실 고리가 생기고 이 끝에는 매듭이 생기는데요. 코바늘 목에 실 고리가 움직일 정도로 줄여주세요. 그럼 사슬코 만들 준비가 된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게요. 꼬리실을 잡고 왼손을 펴서 새끼손가락 안에서 밖으로 한번 감고 두 번째 손가락으로 와서 안에서 밖으로 감아주세요. 가운데 손가락과 엄지로 실을 잡고 남은 손가락은 살짝 접어주세요. 사용하는 실을 살짝 당겨서 꼬아주고 꼬리실 위에 얹어주세요. 꼬리실 위에 겹쳐지면 겹쳐진 부분을 잡아주세요. 원형코가 생겼으면 이제 코바늘을 잡고 원형코에 코바늘을 넣어주세요. 실은 코바늘 아래에, 코바늘은 실 왼쪽에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코바늘을 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감아주고 코바늘 끝에 실이 걸리면 그대로 끌고 와서 원형코를 통과해주세요. 그리고 꼬리실을 당겨주면
코바늘에 실 고리가 생기고 매듭은 코바늘 목에 실 고리가 움직일 정도로 줄여주세요. 사슬코 매듭이 만들어지면 이제부터 사슬코를 만들어 볼게요. 매듭 다음에 만드는 코부터 개수를 세어주면 돼요. 사슬뜨기 하면서 코바늘로 실을 걸어오는 연습을 해주세요. 다시 실은 코바늘 아래 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실을 감아줄게요. 실과 코바늘이 밀당하듯이 왼손은 실이 헐거워지지 않게 잡아주고 코바늘은 실을 걸어 그대로 실 고리를 통과하면 사슬 한 코가 완성돼요. 실을 잡은 왼쪽 손은 되도록 코바늘 아래로 이동하면서 만들어 주셔야지 고정이 돼서 뜨기가 편해요. 한 번 더 실은 코바늘 아래 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실을 감아줄게요. 그대로 실 고리를 통과하면 두 번째 사슬코 완성이에요. 모양을 만든다고 실을 당기지 말고 자연스럽게 다음 코를 만들어 주세요. 억지로 힘을 주게 되면 다음 코를 만들 때 코바늘이 실 고리를 통과하기 힘들어지거든요. 익숙해지면 저절로 코 모양은 같아질 거예요. 영상을 반복해 보면서 사슬코를 여러 번 만들어 코바늘이 실 걸어오는 연습을 해주세요. 다음 챕터에서는 짧은뜨기와 인형 만들기 기본인 원형뜨기를 배워볼게요. 잠시 후에 만나요. 안녕하세요, 스풀입니다. 사슬뜨기 하면서 코바늘이 조금 익숙해졌다면 이어서 짧은뜨기와 원형뜨기를 알아볼게요. 이 두 가지 뜨개 방법은 인형 만들 때 기본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집중해서 봐주세요. 먼저 왼손에 실을 감아 사슬 매듭을 만들 때처럼 실을 끌어와서 원형코를 만들어 줄게요. 이때 원형코는 500원 동전 크기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실을 끌어와서 100원 크기로 만들어 겹쳐 주세요. 꼬리실하고 두 원형코가 겹쳐진 부분을 풀리지 않게 꼭 잡아주셔야 해요. 이제 코바늘을 잡아주시고요. 원형코에 넣어서 실 위에 코바늘을 놓아주세요. 실을 걸어 원형코를 통과해주세요. 코바늘에 실 고리 하나가 걸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실을 감고 실 고리를 통과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원형뜨기로 짧은뜨기 1단을 만들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부터 만드는 순서가 짧은뜨기 뜨는 방법이에요. 코바늘에 실 고리가 걸려있는 상태로 원형코에 코바늘을 넣으면 실은 코바늘 위에 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서 원형코만 통과해주세요. 코바늘에 실 고리가 두 가닥이 되면 잘하신 거예요.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실을 감아서 실 고리 두 가닥을 통과해주세요. 짧은뜨기 한 코가 완성됐어요. 두 번째 짧은뜨기를 만들어 볼게요. 코바늘에는 실이 한 가닥 걸려 있고 원형코에 코바늘을 넣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실을 걸어 원형코를 통과하면 코바늘에 실 두 가닥이 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실을 감아 실 두 가닥을 통과. 이 과정이 짧은뜨기 한 코 만드는 순서예요. 잠깐 도안을 보면 원형코 시작 1단 6X가 되어 있죠.
2코를 만들었으니까 남은 4코를 만들어 볼게요. 원형코에 코바늘을 넣고 실을 걸어오고 실 고리가 2가닥이 되면 실을 감아서 통과. 그러면 3번째 코가 완성돼요. 사슬코 만들 때 왼손이 코바늘 가까이 이동하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원형코도 똑같아요. 잡은 손이 코바늘이랑 멀어지면 흔들거리고 고정이 안 돼서 실 다루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바늘이 들어가는 최소한의 홈만 남겨놓고 원형코를 전체적으로 잡아줘요. 잡은 손이 코바늘과 가까워서 만들기가 훨씬 편하죠. 원형뜨기 할 때는 원형코를 따라 짧은뜨기를 하는 것보다 오른쪽으로 몰아가면서 만든다고 생각하면 이 다음 작업이 편해져요. 그럼 영상을 보고 3코를 완성해주세요. 한 코 한 코 만들고 나면 이렇게 가장자리에 머리카락 따은 모양이 생겨요. 여기서 하트 모양 하나가 한 코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바늘 인형 만들기가 처음인 분은 귀찮더라도 도안의 숫자에 맞게 짧은뜨기를 만들어주고 개수 맞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6코 만들고 원형코를 줄여줄게요. 코바늘의 실 고리가 풀리지 않게 쭉 당겨 길게 빼주고 만들어진 짧은뜨기가 꼬이지 않게 영상처럼 정리해주세요. 그리고 꼬리실, 실고리, 사용하던 실을 왼손으로 잡아주고 처음에 만든 500원 크기의 원형코를 당겨 100원 크기 원형코를 줄여줄 거예요. 이때도 당겨지는 위치가 어딘지 잘 보셔야 해요. 왼손으로 잡은 부분에서 위로 당겨야 하고 가운데 구멍이 없어질 만큼 당겨서 100원 크기의 원형코를 줄여줄 거예요. 이번에는 꼬리실을 당겨서 남아있던 500원 크기 원형도 마저 줄여줄 거예요. 이렇게 일단 6코 만들기가 완성됐어요. 우리가 원형코를 감싸면서 짧은뜨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 안에 줄여야 할 실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형코를 줄일 때 이 부분을 잡으면 아무리 실을 줄이려고 해도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실이 줄어들지 않겠죠. 이야기해드린 대로 이 3가지를 잡고 줄이거나 최소한 원형코가 빠져나올 수 있는 만큼의 힘만 가지고 잡아주셔야 해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기 보면 원형이 끊어진 모습이잖아요. 첫 코와 마지막 코를 연결해서 끊어진 부분을 이어줄게요. 그럼 코바늘을 실 고리에 다시 걸어주고 사용하던 실을 당겨서 실 고리를 줄여주세요. 실 고리 아래 코가 6번째 코니까 반대로 숫자를 세서 첫 코를 찾고 코바늘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실 2가닥이 모두 바늘에 걸려야 해요. 첫 코와 실 고리가 코바늘에 걸려있는 상태로 실은 코바늘 위에 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실을 걸어 모두 통과해주세요.
지금 과정이 빼뜨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1단을 완성하고 첫 코에 코바늘을 넣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실을 걸어 모두 통과하면 빼뜨기 완성이에요. 코바늘에 실 고리가 하나만 남으면 잘하신 거예요. 이제 원형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실을 감아 실 고리를 통과해 주세요. 사슬 한 코로 기둥을 만들어 준 거예요. 빼뜨기는 첫 코와 마지막 코를 연결해서 단을 마무리해 주는 역할이고, 기둥코는 다음 단을 만들기 위해서 계단처럼 높이를 올려준 거예요. 각 단이 끝나면 이렇게 첫 코에 코바늘을 넣어서 빼뜨기, 기둥코를 만들어주면 돼요. 원형뜨기는 호랑이 몸부터 팔, 다리까지 계속 반복해서 사용할 거예요. 처음이신 분은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뜨개 방법이 반복되니까 익숙해지기만 하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짧은뜨기랑 원형뜨기를 알아봤어요. 다음 챕터에서는 원형뜨기를 복습하면서 짧은뜨기 코 늘리기와 코 줄이기를 알아볼게요.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수풀입니다. 짧은뜨기랑 원형뜨기를 알아보면서 인형 만들기 첫 발을 떼었으니까 이번 챕터에서는 입체적인 인형 모양을 만들어줄 코 늘리기와 코 줄이기를 만들어 볼게요. 앞에서 배운 원형뜨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손에 실을 감고 원형코를 만들어 줄게요. 사용하는 실을 끌어오고 꼬아서 500원 크기 원형코를 만들고 한 번 더 끌고 와서 100원 크기로 만들어서 겹쳐주세요. 원형뜨기 할 때 여기가 풀려서 꼬리실이 빠지거나 원형코가 빠지면 원형코를 줄일 때 엉켜버리거든요. 겹쳐진 부분이 풀리지 않게 꼭 잡아주세요. 그럼 코바늘을 원형코에 넣어주세요. 코바늘은 실 위에서 왼쪽에 있고 실을 걸어서 원형코를 통과해요. 코바늘에 실 고리가 생기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실을 감아서 실 고리를 통과하면 원형뜨기 준비가 끝났어요. 여기에 짧은뜨기 6코를 만들어 볼게요. 원형코에 코바늘을 넣고 실이 코바늘 위에 있으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실을 걸어오고 코바늘에 실 고리 2가닥이 걸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실을 감아서 통과. 그럼 이 코가 첫 번째 코가 돼요. 6코 만들고 마지막 코와 연결해 줄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코도 만들어 볼게요. 원형코에 코바늘을 넣고 실 걸어 원형코 통과하고 코바늘에 실 2가닥이 걸리면 오른쪽에서 실을 감아서 통과해요. 2코 만들어졌으니까 같은 방법으로 남은 4코도 만들어 주세요. 이제 6코 잘 만들었는지 한번 세어볼까요? 코바늘을 쭉 당겨서 실 고리를 길게 빼주고요. 개수가 맞는지 확인할 때는 아까 만든 첫 코를 찾아서 6코를 세어도 되고 실 고리 아래부터 반대로 6코를 세어도 돼요. 6코를 맞게 만들었으면 원형코를 줄여볼게요. 꼬리실, 사용하던 실 고리를 왼손에 잡아주고요. 500원 크기 원형코를 잡고
왼손 잡은 부분에서 위로 당겨서 100원 크기 원형코를 줄여주세요. 그리고 꼬리실을 당겨서 남은 500원 크기 원형코도 줄여줄게요. 가운데 구멍이 남지 않게 세게 당겨주세요. 실 고리에 코바늘을 다시 걸고 사용하는 실을 당겨 실 고리를 줄여주세요. 손에 실을 다시 감아주고 원형코를 잡아 첫 코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실 두 가닥이 걸리면 돼요. 첫 코 실 두 가닥이 다 걸렸는지 확인해서 실이 코바늘 위에 있으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서 빼뜨기 해주세요. 코바늘에 걸린 실 다 통과하는 게 빼뜨기 코였죠? 코바늘에 실 고리 한 가닥만 남으면 잘하신 거예요. 빼뜨기 했으면 기둥코도 만들어야겠죠? 실을 감아서 사슬 한 코로 기둥을 만들어 주세요. 2단은 코 늘리기 해줄 거예요. 도안의 2단은 6V로 적혀 있어요. 1단 6코에 코 늘리기 6번 해줄 거예요. 먼저 빼뜨기한 첫 코에 짧은뜨기 해줄게요. 코바늘을 첫 코 실 두 가닥에 넣고 실을 걸어 첫 코를 통과하면 코바늘에 실 두 가닥이 걸리고요. 다시 실을 감아서 실 두 가닥 통과하면 짧은뜨기 한 코 완성돼요. 한 번 더 같은 자리 첫 코에 짧은뜨기 해주세요. 짧은뜨기 코 늘리기는 한 코에 짧은뜨기 2번 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 코에도 코 늘리기 해볼게요. 영상을 보면서 천천히 만들어 보세요. 짧은뜨기 한 코 만들고 같은 자리에 넣어서 짧은뜨기, 두 번째 코에도 코 늘리기 해줬어요. 내가 몇 코를 만들었는지 개수를 세어가면서 남은 4코에도 각각 코 늘리기 해주세요. 1단에서 만든 6코에 2번씩 짧은뜨기로 코 늘리기 했으니까 총 개수는 12코가 돼요. 빼뜨기와 기둥코는 전체 코 개수에 포함되지 않고 각 단을 마무리하고 다음 단을 만들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빼뜨기와 기둥코를 제외한 코 개수를 정확하게 세어주셔야 해요. 12코가 완성됐다면 빼뜨기와 기둥코를 지나서 첫 코를 찾아주세요. 첫 코 실 두 가닥에 코바늘을 넣고 빼뜨기로 2단을 마무리하고 기둥코를 만들어서 3단 만들 준비를 해주세요. 12코를 만들고 첫 코에 빼뜨기 기둥코까지 만들어주세요. 첫 코가 어디였지 하는 분은 빼뜨기 한 자리가 첫 코니까 빼뜨기를 만들어준 코에 코바늘을 넣어서 만들기 해주면 돼요.
이번엔 코 줄이기를 만들어 볼게요. 연습 시간인데 바로 코 줄이기 하면 복잡할 수 있으니까 짧은뜨기 3코를 만들고 코 줄이기 해볼게요. 네 번째 코랑 5번째 코를 사용해서 코 줄이기 해볼게요. 한 코는 이렇게 실이 2가닥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겉실 한 가닥에 코바늘을 넣어줄게요. 이 상태로 다음 코에 똑같이 겉실 한 가닥에 코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3가닥이 코바늘에 걸려 있어요. 실을 걸어서 앞에 2가닥만 통과해 주세요. 코바늘에 실 2가닥이 남았죠? 실을 감아서 남은 2가닥을 통과해 주세요. 그러면 네 번째, 5번째 코가 한 코로 모이면서 코 줄이기가 완성돼요. 다시 짧은뜨기 3코 만들고 코 줄이기 해볼게요. 네 번째 겉실 한 가닥만 코바늘을 넣고 그대로 5번째도 넣고 코바늘에 실 고리가 3가닥이면 실을 걸어서 앞에 2가닥만 통과하고 실을 감아서 남은 2가닥마저 통과. 이게 코 줄이기 과정이에요. 코 늘리기에 비해서 조금 복잡해 보여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반복해서 만드는 방법이니까 영상을 따라 만들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연습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챕터부터는 본격적으로 호랑이를 만들어 볼게요. 호랑이 만들면서도 연습했던 뜨개 방법들이 반복되니까 천천히 저랑 만들어 봐요.